법원이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순 씨가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고발뉴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피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저희가 정면 돌파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짜뉴스 5번 마밤. 초 가짜뉴스 단속은 계속됩니다. 초초. 빠밤. 자, 이게 왜 가짜뉴스예요? 중앙일보 서울 집값 잡으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편지. 이거 뭐야? 아리스토텔레스 왜 나와? 이 김민중 중앙일보 기자가 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네? 네.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자기 뭐 이메일이 아리스토텔레스. 여기 문재인 대통령님께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기가 아리스토텔레스랍니다. 텔레스야? 네. 그래서 원로 철학자로서 조언을 좀 해주고 싶어서 본인이 아리스토텔레스로 빙의를 한 다음에 미치겠다. 이 소설도 아니고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거? 편지를 보냅니다. 오 마이 갓.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썼어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일단 핵심은 뭐야? 그러니까 사진도 썼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진짜 아리스토텔레스가 편지 보낸 것처럼. 네, 아리스토텔레스. 자기 걸 써야지. 근데 이게 진짜 웃긴다 얘. 내용은 한마디로 설득에도 실패했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정책 책임자 교체 등을 통해서 정체성 쇄신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와 판박이처럼 사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땜질식 부동산 대책 남발하는 행태도 벌어라 그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중간 내용은 뭐 이렇게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로 빙의를 해서 이런 새로운 화법을 선보이는 거 좋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특이하다. 혹시 그 퉁퉁 PD? 제가 텔에 그 이미지 하나 단톡방에 보이는데 그거 하나 띄울 수 있습니까 잠깐? 그 저기 네. 이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서 네. 우리 또 그 정말 놀라운 네티즌들께서 한 방에 정리를 해주는 아리스토텔레스 한 방에 정리를 해주는 짤을 하나 올렸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혹시 그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 아리스토텔레스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올림 그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네. 그거 본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강남 기자가 쓴 부동산 기사 이것도 뭐예요? 믿습니까? 제가 그래서 네. 저 중앙일보 아까 그 기사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한 그분 그 기자에게 비너스도 집값 걱정하고 있다. 오늘 방송이 왜 이렇게 빠르냐고 말씀하시는데 금요일은 여러분들 이제 좀 일찍 쉬시라고 평일날은 4시, 금요일은 1시에 뵙고 있습니다. 아까 그거는 네. 저 아리스토텔레스로 빙의한 거지 않습니까? 네티즌들은 플라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무시하라고. 저 플라톤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 걔 잘 모르니까 네. 무시하세요.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 그 기자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기사입니다. 이게 강남 기자가 쓴 부동산 기사를 믿습냐? 이거 2018년 작성된 기사네요. 예. 이미 민원연에서도 시민단체라든가 전문가들이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부동산 문제를 꼬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언론이다. 니네들이 기사를 이상하게 쓴다. 왜냐? 강남 출신들이 많아요, 기자들이. 그죠? 예. 그래서 강남 집값 안 떨어지게 하는데 1등 공신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본인이 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건의할 생각을 하지 말고 본인들의 소속돼 있는 매체에 있는 기사 이거부터 점검을 해야죠. 예. 이게 이제 강남 기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심연희님, 가을향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저희 후배들로 내려가면 강남 8학군 출신의 이른바 명문대 출신 기자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외고 출신들 많고. 아예 고등학교, 대학을 지금 과외나 고액 뭐 과외 같은 거 안 받으면 가기 어려워지는 사회가 자꾸 되니까 네, 부잣집 애들이 점점 유리해지는 상황이 된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강남 출신 기자들이 이제 보도국에 오면 되게 이렇게 약간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관심 영역이 다른 거야. 네, 그러니까 얘 뭐 하고 앉아 있나 보면은 그냥 계속 어떻게 하면 해외 여행 어디 갈까? 네. 뭐 가서 뭐 할까? 주식도 하더라고요. 주식도 많이 해요. 또 달라요. 되게 낯설어요. 여하튼 강남 기자들 많다는 거. 요거는 네. 저희가 몇 차례 걸쳐서 그 퍼센테이지로 뽑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정말 많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빙의하기 전에 네.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최경영, 네. 제가 존경하는 네. 동기 KBS 기자. 정말 재미는 별로 없네. 본인은 지금 재밌다고 하는. 뭐 무슨 엔터테이너라고 주장하고 있는. 지금 이상호 선배가 얘기한 요 얘기를 네. 최경영 기자가 2018년도에 이미 자료를 통해가지고 원고 펼치면 도표까지 쫙 나옵니다. 도표까지. 기자와 부동산 기자는 어디 살까? 네. 진짜 강남에 많이 산다. 많이 삽니다. 관훈 클럽의 회원 수첩을 입수했네. 그래서 다 전현직 기자들 1,054명의 명부가 있는데 등기부등본 다 떼봤어요. 자택 주소가 있는 사람들이 949명이더라. 네. 일일이 떼서 주택 그 소재를 파악했더니 빠밤 강남이 무지 많더라. 도표만 보도요. 서울 거주자가 700명. 이들 중 43.6%가 이른바 강남 3구에 살았대. 대박 사건. 오 마이 갓. 이게 저는 이 중에서 더 충격적인 게 강남 3구에 많이 산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네.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관훈클럽 회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금천구! 우리 구로구 옆에 금천구다. 금천구 사세요? 아니죠, 구로구. 네. 금천구도 좋아, 이 양반들아. 왜 금천구에 안 살아? 구로구 거의 없다. 구로구에 살고 있는 기성언론 출신들은 전 접해보질 못했습니다. 구로구 여기 있네요. 도봉구 옆에. 네. 야,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네. 네. 구로구 좋아요. 누가 뭐래. 구로구 무시하지 맙시다. 자꾸 구로구 있어. 네. 아리스토텔레스. 네. 조선일보. 사설까지 썼네. 어제는 기사 쓰더니. 기사 썼잖아요. 보복 기사 쓰고. 미스터 트롯 공연을 송파구인가? 송파구. 공연 취소시키고 지들은 뮤지컬 봤다 이거 아니야. 이거 기사를 썼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미스터 트롯은 올림픽 스테디움 체조 경기장인가? 네. 5,000석 이상이라 그거는 집합금지면에 해당되고 뮤지컬은 150명이 조그맣게 본 거야. 이건 봐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 기사 쓰더니 사설까지 또 막 분이 안 풀린 거예요. 사설. 근데 저는 이거 또 조질 줄 알았는데 조지더라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 뒤끝 장렬이다. 내용 이 맨 밑에 보면은요. 이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자, 수십억 제작비도 들였다. 근데 최종 리허설 전날 취소시킨 구청장이 직원들을 대거 잃고 다른 공연을 봤다. 이 이상한 일은 구청장이 노무현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노무현 재단 감사를 지낸 이력과 정말 무관한가. 정말 황당한 사설을 썼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이 사설은 일제시대 때 그 친일 부역한 그 조선일보 선조들과 무관한 것인가? 그러니까 독재 치하에 부역하고 전두환한테 구국의 영웅이라고 했던 그 기사와 무관한 것인가? 저는 여기서 조선일보에 분이 안 풀린 게 저기 담겼다고 봐요. 수십억 제작비도 들였다. 근데 공연도 못하고 야, 너 근데 노무현 재단 감사를 지냈고 너 노무현 청와대 근무했더라. 이건 거예요.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사설이. 진짜 치졸하다. 정말 간만에 아침부터 웃었습니다. 이거. 이 조선일보의 옛날 예봉 날카로운 칼끝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이제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웃겨요. 너무나 웃깁니다. 그리고 어제 기사 미스터 트롯 서울 콘서트 연기됐다라고 막 알리고 그리고 막 기사로 조지고 막 그리고 나서 막
이게 어제 조진 거거든요. 군파구청 직원들은 뮤지컬 보고 네. 근데 사설에 분이 안 풀려가지고 그러다가 또 끝났나 했더니 또 사설로 또 오늘 네. 뒤이어서 핵심 그거예요. 우리 수십억 들였는데 이거예요. 정말 치졸합니다. 치졸하게 징징거리고 네.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댓글 한번 볼까요? 댓글. 이거 송파구청장 좀 띨띨해요. 야, 진짜 야, 이러니까 이게 이런 사설도 먹히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그래서 폐간해야 되는 겁니다. 내로남불 내로남불 미스터 트롯 팬들일 수도 있고요. 아, 왜냐하면 이분들은 공연 보기를 정말 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럴 수 있겠군요. 네.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박원순 고소장이라고 하는 이른바 문건, 경찰이 최초 유출자를 입건했다는 스트레이트 보도가 그 목사죠. 네, 목사와 목사의 지인, 아하. 그러니까 고소인의 어머니께서 다니는 교회 목사에게 기도를 좀 해달라. 그만큼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네.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근데 목사께서 또 다른 사람한테 유출한 거야. 이거는 일종의 고해성사 같은 거 아닙니까? 비슷한 거죠. 근데 고해성사 한 내용을 가지고 유출한 신부는 뭐 이렇게 혼나지 않습니까? 교황한테? 그럼요. 연락 혼나겠죠. 혼나겠죠. 그건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근데 목사께서 그러셨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여하튼 간에 결국은 이 목사에게 어떤 이유로든 기도해달라고 문건을 건넨 게 화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소인 측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 명예훼손 혐의, 그리고 성폭력 범죄 처벌 관한 특별법상 비밀 누설. 자, 요런 법안이 적용이 가능한데, 법이. 네. 저는 마찬가지로 저 목사에 대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고소장을 받는 일을 합니다. 네. 집에 가면 택배만큼 자주 오는 게 법원 서류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 홈쇼핑에서 시키는 거 네네네. 맨날 이렇게 뭐 쌓여 있어서 여보 이거 뭐야 그러면 그거 반품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거짓말 같기도 하고 여하튼 그 옆에 그만큼 많이 법원에서 저한테 송달이 와요. 네. 뭐 재판 와라, 뭐 안 오면 구속한다, 검찰에서 뭐 무혐의 났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옵니다. 근데 고소장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각종 그 공개되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죠? 네, 있죠. 그래서 요걸 공개할 때는 다 가리고 해야 돼요. 네. 아직 확정된 혐의 사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소, 뭐 개인정보, 뭐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내용 다 있어요. A가 나를 때렸어. 네. 그리고 A가 나한테 뭐 침 뱉었어. 이런 네. 그런 내용들인데 다 있어요. 이게 아직 구중이 된 팩트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절대 보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고소인이 이거를 임의로 막 릴리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그 피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대단히 큰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목사가 했는지 안 했는지, 박 시장께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그 내용이 오픈됐기 때문에 이거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경찰이 그렇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저희 계속 마취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이른바 고소장으로 알려진 또 언론들이 1차 진술서라고 잘못 쓰고 있는 고소준비서면. 네. 고소준비서면입니다. 이것이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 모친이 친한 목사가 유출했다라고 하는 특종을 쓴 게 바로 조선일보죠. 조선일보예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조선일보 허유진 기자가 이 이른바 고소 내용으로 알려진 이 사안을 유출시킨 가장 책임 있는 당사자가 이 목사 측이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보도를 쓴 사람이야. 그러면 조선일보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이거를. 자, 그럼 유출과 관련해서 요 얘기가 가장 따끈따끈하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후에 쓴 기사입니다. 24일이니까 어제 그 단독 기사에 하루 지난 시점에서 쓰여진 기사예요. 박상현 기자. 네. 박원순 수사 기밀 유출은 경찰이나 청와대가 아닌 이성윤의 서울지검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 수사 기밀 유출처로 서울지검을 가르치고 있는 기사예요. 서울중앙지검하고 이성윤 지검장으로 사실상 조선일보 지목을 했습니다. 그거 사실상 지목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목사는 어디 갔어? 그러니까 참 네. 수사 기밀 유출과 관련해서 목사가 유출했다라고 어제 자기들이 단독 보도를 써놓고 네. 그리고 이 수사 기밀 유출과 관련해서는 경찰, 청와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만 의심하고 있어 얘들은. 그러니까 이게 정파적이라고밖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련 변호사가 엊그제 2차 기자회견 하면서도 새롭게 서울지검을 수사기밀 유출과 관련해서 표적을 제기했잖아. 그러니까 네. 그 쪼로로 달려가서 조선일보가 기사를 써준 거예요. 이상농님 감사합니다. 네. 조선일보와 김재련 변호사는 과거 조국 퇴진을 요구하는 정치 집단, 변호사 집단과 한패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매우 치고받고 장군멍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어제 쓴 유출 관련 기사를 의도적으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정치적 목적으로 서울지검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가 얼마나 정신 분열적인 매체인가. 그러니까 제가 썸네일 제목으로 일단 기자들 기사 쓰기 전에 네. 정신과 가서 진단부터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기사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자, 조선일보 말 나온 김에 뭐 저희 뭐 특종이 한둘입니까? 고발뉴스에. 근데 요거는 나름대로 기억할 만한 보도라서 다시 꺼내 왔습니다. 고발뉴스가 오랜 취재, 추적 기간을 통해서 의정부에 방씨 일가가 불법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호화 분묘를 조성한 사실을 네.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2019년 1월, 벌써 작년 일이네요. 네. 근데 의정부 시청에서 그냥 벌금만 매기고 원상 회복을 아직 강행하지 않고 있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허허. 뭐라고 하냐면 의정부 그 담당 공무원인데요. 일반인의 정서를 거론하면서 그린벨트 뭐 훼손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공무원 얘기예요, 이게 흰색이. 아버님 뭐 조상님들 모시고 하는데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라고 그래도 하겠냐 이거죠. 그 이장하라고 한다고 하겠냐 이 말이야. 이렇게 불법을 감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소시민은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파서 옮기죠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이상호 기자야 워낙 청렴 결백하고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이게? 욕이지. 너는 찐따니까 응? 이장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럼 저 조선일보가 나보다 덜 청렴 결백하고 덜 유명해?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아직 여전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1992년 당시 보도를 보면 당시 사회 부유층의 호화 분묘에 대해서 정부가 단속을 합니다. 네. 재벌들 그리고 조선일보 사주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는데 당시에는 700평밖에 안 됐어. 근데 이번에 저희가 19년에 1월에 가보니까 2,700평, 3,000평 정도로 확장돼 있어요. 완전 그냥 너무나 호화스럽게 분묘를 해놨습니다. 네. 자, 그런데 드디어 우리 시민단체에서 이제 고발을 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청와대 청원을 어제 올리셨습니다. 아하. 의정부 관내 불법 조성된 조선일보 방응모 일가의 가족묘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 엄격한 처벌과 원상복구를 청원한다. 여러분 청원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하. 의정부 가능동 산 31번지 일대
몇십 년 동안 지금 호화 분묘가 계속 조성되고 있는데 아무런 처벌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 함께 보도해드린 바에 따르면 바로 옆에 있는 미군 부대가 있어요. 네. 캠프 레드 클라우드인가? 네네. 그 미군 부대 안에도 호화 왕릉 같은 호화 분묘가 조성돼 있어요. 미군 부대 안에요? 네. 거기 왜 있지? 방씨 일가의 또 다른 허허. 선조들. 그러니까 얘들은 미군 부대가 보호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군 부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분묘라고 주장은 하는데 그래도 다 파갔거든요. 다른 분들은. 그렇죠. 근데 미군 부대 들어서고도 계속 거기다가 추가로 묻었어요. 야, 미군 부대도 못 건드리는. 그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 부대는 행정 조직상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거는 아예 그렇죠, 편지 그렇죠. 보내려면 샌프란시스코로 보내야 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계속 그렇게 미군 부대 안에다가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미군 부대 안에다가 옆에 있는 호화 분묘가 넘쳐나니까 네. 미군 부대 안으로도 들어간 거야. 음.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전혀 우리랑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집단들, 방씨 일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신문이에요. 특권과 하여튼 혜택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고 더구나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이래요. 절대 할 수가 없어. 근데 개장 신고, 묘를 쓰겠다라고 묘를 열 때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예. 개장 신고고 나발이고 하나도 한 게 없어. 1990년대 그 이전부터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그 안에 들어가서 야 훼손하지 말라고 지적한 적도 없어. 저희 고발뉴스가 보도하기 전까지는. 이게 나랍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오늘도 대한민국 망해라 망해라 하면 저런 가짜뉴스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짜뉴스 단속반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